안녕하세요, 최질닥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세종대왕 다음에 뭐죠? 바로 문종입니다. 문종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보고 또 어떤 체질이었을지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문종이란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아십니까? 문종은 그 문치를 발전시켰다. 문학적인 측면이 좀 뛰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종이 세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비극적인 왕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세자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무려 30년간 세자로서 세종을 보필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재위했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요절한 분이 아닐까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세자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종은 아마 그 세종대왕의 체질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종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혹시 오늘 알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기록적으로 봤을 때 그 말싸움 자체는 이제 싫어하시는데, 어떤 논쟁. 근데 한 번 붙으면 이제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세종대왕의 밑에 있는 그 유능한 신하들과도 붙었을 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집현전 그 전설적 학자들 이분들과의 논쟁에서 지지 않았을 정도다, 오히려 이겼다라고 할 정도니까 정말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나셨던 그런 문종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종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왕이다. 굉장히 뛰어난 왕인데 영화나 역사의 기록 보면 굉장히 문약하고 병약하고 요절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종은 너무너무 잘생긴 꽃미남이셨다고 해요. 요즘 말하는 꽃미남 아니었겠지만 그 조선시대 기준에서 최고의 미남이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얼굴이 삼국지의 관을 잡고 조선시대의 미남의 기준은 또 풍채와 또 수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이 너무 멋있었대요. 명나라에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 게다가 사실 조선국 최초의 적장자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뭐 창탈하고 세종도 실질적으로는 양녕대군 형의 자리를 빼앗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종은 이제 적장자, 장자로서 세자의 책봉이 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적장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첫 번째 시작이었는데, 이대로만 흘러가기만 하면 역대급 성군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추셨던 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비극으로 흘러가게 되죠. 일단은 이 병약한 문종이라는 이미지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이렇게 병약했다고 하지만 그 병약에 반대되는 이미지를 오히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오히려 카리스마도 있고 체격도 좋고 굉장히 학문도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종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세조가 찍소리를 못했대요.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왕권을 내가 빼앗겠다 이런 생각조차 못했었다라고 하죠. 반역의 상인 세조조차. 그렇죠. 반역의 상인 세조조차도. 그리고 문종이 굉장히 요절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세종에 이어서 두 번째 성군 누구시죠? 성종이죠, 성종. 그렇죠, 성종. 성종이 경국 대전도 완성시키고 그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그런 성종이신데, 이 성종이 38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문종은 몇 살까지? 39, 39세. 그러니까요. 그만큼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성군인 성종보다도 한 살 더 오래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절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이분이 요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까? 바로 역대급 성군 세종대왕 덕분에 세자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7살 때 세자 책봉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세종대왕은 세자로 책봉된 2개월? 2개월 만에 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종 같은 경우는 너무 역대급 성군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근데 사실 세종 마지막 8년 문종께서 그 세종대왕의 마지막 8년 대리청정으로 직접적인 실무를 보시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종 말년에 한 8년 동안의 업적들은 다 원래라면은 문종의 기록으로 남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12살 너무 어린 단종을 남겨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요절했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문종은 무에는 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문무 양쪽에 통달한 완벽한 왕이 바로 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신기전이 세종의 업적처럼 알려져 있지만 문종이 대리청정한 8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신기전이에요. 그래서 문종은 이렇게 신기전을 비롯한 각종 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시켰던 이런 왕이었어요. 추구기가 이게 수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구기가 장영실이 만든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추구기는 실제로 문종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농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는데 강우량 측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문종은 추구기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강우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굉장히 이제 좀 똑똑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문종,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세종대왕 그리고
태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궁이 많고 여복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열지켜주던 왕비도 있었고 이러는데 그러면 문종은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여복이 없으신 분이죠. 호라비 왕이었다. 세종대왕이 역대급 성군인데 사실 2명의 며느리를 내쫓았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며느리면 문종의 왕비였는데 이 2명을 세종대왕이 폐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종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그 휘빈 김씨인데 그 문종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지 않다 보니까 문종이 총애하는 후궁의 신발을 태워서 뭐 가루로 술로 이제 먹는다든지 뱀에 교접할 때 흘린 정액을 가지고 수건으로 닦아서 간직한다든지 이런 사이한 방법들을 이제 쓰다 보니까 특히나 진짜 성리학 기반인 이 조선에서는 더 용납이 되지 않죠. 세종대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종은 이제 문종의 둘째 부인 순빈봉 씨를 뽑을 때에는 여기에서 외모는 너무 훌륭했는데 좀 성정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좀 실수를 또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좀 하면은 보시는 금체지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외모는 훌륭하지만 성격은 좀 강한 이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순빈봉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체질이 아니시죠.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종과 성격적인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세종대왕이 저희가 태음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종도 아마 태음인 그리고 좀 말도 별로 없었고 과묵한 체질로 봤을 때는 목양 체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순빈봉 씨 같은 경우는 차분한 문종과 달리 너무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이런 순빈봉 씨다 보니까 서로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태양인 정도의 기질이 아니었을까. 이건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빈봉 씨가 역사적 사실을 봐보면 굉장히 막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세종실록 같은 경우는 역사적 기록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한 번 정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순빈봉 씨의 어떤 막장 행각은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세종 18년 10월 26일 기록을 보면 이제 이 순빈봉 씨가 임신을 했다고 밝히고 한 달 뒤쯤에 낙태를 했다고 이제 써 있는데요. 아마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후궁이었던 권 씨가 실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아마 거짓 임신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임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순빈봉 씨가 막 나갔다. 18년 11월 7일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대낮부터 낮술을 마셨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외간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간 남자들이 이렇게 막 엿보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초유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최초의 동성애 기록의 주인이 바로 이 순빈봉 씨예요. 근데 소쌍이라고 하는 궁녀가 있는데 이 궁녀와 순빈봉 씨가 동성애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종은 여복이 없었다. 왕비 예복이 정말 없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후궁 권 씨가 임신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때 바로 단종을 임신한 건 아니었긴 했지만 이때는 그래도 공주를 임신하기도 했었고 문종과 사이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후궁 권 씨를 책봉을 하자. 세종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세자비인 그 향후의 현동 왕후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드디어 단종을 또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에 겨웠던 세종이 죄수를 사면하자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촛대가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단종의 모친 이 현덕 왕후가 이제 돌아가셨죠. 실제로 촛대가 떨어지는 불길한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아내 복이 없던 문종이셨는데 그래서 현덕 왕후까지 이렇게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문종은 혼자 살아버려요. 오히려 약간 좀 패착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패착이라고 해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제 왜냐면 단종에 그래도 맞잖아요.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양엄마라도 있었으면 단종이 좀 그래도 너무 홀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게 사실 왕후를 또 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단종은 아무런 후견인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선왕조 최대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의사잖아요. 한의사니까 문종이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 질병을 정말 상세하게 봤었는데 세종대왕 질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 카드 뉴스를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문종이 앓았던 질병에 대해서 한의사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종은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